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 하겠습니다. 벡터는 뭐냐? 우리가 스칼라와 비교했을 때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크기만.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뭐냐?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순식값식이 있습니다. Vm의 사인 오메가 t, 뭐 플러스 세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효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를 배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순식값식인데 실효값 V는 뭐다? 정연파에서 루트 2분의 Vm입니다. 루트 2분의 Vm. 그러면 Vm은 루트 2V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220V, 380V, 3300, 6600, 22900, 154,000, 345,000 전부 다 실효값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압은 실효값입니다. 이 최대값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루트 2의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즉, 왜 루트 2 V로 나타내느냐?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사인 앞에 오는 이것은 반드시 최대값 Vm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은 실효값 전압 V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보세요. 크기가 220V죠. 얘는 뭐다? 실효값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실효값이요. 그 다음 주파수 60Hz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 V는 얼마가 된다? 루트 2 곱하기 220입니다. 사인에 주파수 60Hz가 얼마? 120 파이T 혹은 377T 위상은 없다고 보고요. 플러스 위상은 0도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220 이것이 최대값인데 실효값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루트 2와 220을 분리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파형은 사인파고 주파수는 60Hz고 위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입니다. 다시 할게요. V는 루트 2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그랬죠. 방향은 각도입니다. 방향은 각도죠. 방향 우리가 1시 방향, 2시 방향 그것이 뭐다? 30도, 60도 이런 각도예요. 그러면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이겠지만은 크기 루트는 최대값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무시하고요.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만 골라보세요. 중요한 거 2개만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느냐? 어때요? 크기 중요하겠죠. 크기와 위상입니다. 위상. 왜냐면 이 사인파에서 이 사인 파형은 있죠. 파형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뭐 특수한 인버터, 컨버터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야만 파형이 바뀌게 됩니다. 정연파가 삼각파나 구형파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
주파수를 바꾸려면은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장치를 거쳐야만 주파수가 60에서 100Hz로 120Hz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과 주파수는 잘 바뀌지 않으니까 얘들은 무시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에는 뭐다? 크기와 위상만 갖고 이것을 벡터로 표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다시 크기와 위상을 갖고 벡터로 표시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다? 최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크기와 위상을 벡터로 나타낼 때는 실효값으로 나타낸다는 거, 이거 명심 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순식값 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을 나타냈지만 우리가 벡터 표시로 나타낼 때는 실효값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을 원활하게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수학보다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선수학습을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삼각함수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세타일 때 이것 길이가 C고 이것 길이가 A고 이것 길이가 B입니다. B. 이 각도가 세타일 때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요거부터 할게요. C분의 B. 뭐요? C분의 B는 얘분의 뭐다? 뭐요? C분의 B는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그러면 B를 구하려고 하면 B는 얼마야? B는 여기에서 B는 C의 사인 세타가 되죠. C 곱하기 사인 세타라면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분의 A는 뭐요? C분의 A는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C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뭐요? 탄젠트죠. A분의 B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 B는 A의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A는 탄젠트 세타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각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각도. C분의 B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C분의 B가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기 보면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타를 구하면 사인을 넘어가요. 사인이 넘어가면서 아크 사인 됩니다. 아크 사인. 그대로 C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타는 넘어가는 거 얼마? 아크 마이너스 1승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사인의 C분의 B. 그 다음에 세타는 이 세타가 모두 같죠? 같으니까 세타는 아크 코사인의 C분의 A. 그 다음에 요게 자주 쓰는 거예요. 세타는 넘어가니까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구하는 방법, 세타를 계산기로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이렇게 누르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3이고요. 얘가 4입니다. 네. 이 세타요. 그러면 얘 얼마예요? 얼마? 3, 4일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의 얼마예요? 이거 길이는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합니다. 루트에 얼마? 25니까 5가 됩니다. 이 길이는 5예요. 5.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가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각도 세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세타는 어떻게? 아크 탄젠트 A분의 B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를 하면은 뭐 37점 얼마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이 길이와 각도까지 이 길이가 37도라는 각도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삼각함수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공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합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 한번 봅니다. 먼저 정연파 교래 벡터 표시법에서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벡터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교재에서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그럼 벡터 A를 A 플러스 JB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하는데요. 기초수학 강의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A를 우리가 실수부라고 하면 실수부. 그 다음에 J가 붙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허수부라고 해요. 허수부. 예.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J가 도대체 뭐냐? J는 원래는 I를 써요. I를. 전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J라 쓰지 않고 I라 씁니다. 왜 J라 쓰냐? 우리 전기에서 I는 뭐요? 이거 뭐요 이거? 교류 전류죠. 전기에서 V도 뭐요? 교류 전압이죠. 그래서 V가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속도를 우리가 뭐라 써요? 속도를 U라고 했죠. U. 속도.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허수를 나타내는 것은 I인데 교류 전류가 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I 대신에 J를 사용합니다. J. 그럼 J는 뭐냐? J는 허수인데 루트에 마이너스 1입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수라고 합니다. 근데 허수인데 얘를 크기는 1이고요.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J는 각도 90도, 크기는 1이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요. 1은 곱해도 나눠도 그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고 각도가 90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J의 제곱을 하면은 루트의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이게 J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3 플러스 J4다. 우리가 3 더하기 4라 하면 뭐예요? 7이죠. 3 플러스 J4는 뭐냐면 얘는 실수분은 0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허수분은 뭐예요? J가 90도라는 거예요. 90도. 90도 방향으로 J가 90도니까 4.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3이에요. 얘가 3이요. 얘를 여기에 쓸게요. 3 플러스 J4는 90도 해서 이 방향으로 4예요. 4. 그 앞에서 했던 삼각함수에서 했던 삼각형에서 했던 피타고라스 정의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얘는 5고요. 90도니까 수직이 되는 거죠. 얼마? 3, 4면 앞에서 좀 이 각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7.3도 정도 될 겁니다. 이 각도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했지만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기초수학 계산기 사용법 강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공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벡터 A가 A 플러스 JB인데 앞에서 벡터 A를 3 플러스 J4라고 해보세요. A가 3, B가 4예요. 그럼 A의 크기는 얼마냐? A의 크기는 앞에서 얘기한 이겁니다. 그러면 A의 크기는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각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3A분의 B.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보니까 좀 어렵죠? 근데 얘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면 얼마?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니까 얼마? 크기는 5고 방향은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하니까 이 값이 뭐 57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기와 방향, 크기와 각도, 방향이 각도예요. 크기와 각도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소수 표현인데 여기에 나오는 수학적인 부분을 좀 숙지하신 상태에서 1번 순식값부터 한번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그럼 교재에 있는 전류 있죠? 이 전류를 벡터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벡터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극형식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극형식법을 삼각함수법으로, 삼각함수법을 복소수법으로, 복소수법을 다시 극형식법으로 바꿔서 우리가 정연파교류를 벡터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재에 있습니다. 전류 순식값 I1은 루트 2의 I1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입니다. 그 다음 I2는 루트 2의 I2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2라고 할게요. 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인 파형이죠. 오메가 t 주파수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2의 값도 최대 값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뭐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뭐다? 시록값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첫 번째 벡터로 나타내는데 벡터는 뭐다? 크기와 위상이죠. 크기가 위상, 크기와 각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딴 거 다 잘라내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시록값과 위상, 시록값과 위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1의 세타 1, 얘를 I2의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나타내고 뭐요? 크기와 각도, 방향이죠. 크기와 각도, 방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형식법이라고 합니다. 즉 순식값식에서 시력값과 각도만 갖고 나면 그것이 극형식법이에요. 극형식법.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삼각함수법으로 바꿔봅니다. 두 번째 삼각함수법이 있죠. 근데 삼각함수에서 조금 명심을 주셔야 될 게 요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코사인 30도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같아요. 그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의 사인 30도하고 같습니다. 예.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와 같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도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얘도 같다는 겁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극형식법을 우리가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내요. 그럼 보세요. I1의 세타1은 어떻게 돼요? I1의 세타1은 얘가 I1이고요. 얘가 세타1입니다. 그러면 요거 A를 하고 요거 B를 할게요. B.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I1의 코사인 세타1이 되겠죠. 앞에서 했잖아요. I1분의 A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1이니까 A는 I1 곱하기 코사인 세타1. B는 어떻게? B는 I1 곱하기 사인 세타1인데 B는 수직상분이죠. 수직상분. 90도의 각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B는 J를 붙인다는 겁니다. J를요. 그래서 보세요. I1의 세타1을 어떻게? 우리가 벡터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벡터를 할 때 A 플러스 JB의 형식으로 나타냈는데 A는 뭐다? I1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B는 J의 I1의 사인 세타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1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J의 사인 세타1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I1의 플러스 세타1을 뭐 삼각형 함수 형식으로 바꾸니까 I1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J의 사인 세타1 이런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I2의 마이너스 세타2예요. I2의 마이너스 세타2 얘도 나타내면 I2의 보세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가 돼야 됩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했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같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가 코사인 세타2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 마이너스 J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는 코사인 세타2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마이너스 세타2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도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코사인 사인이 들어갔죠. 삼각함수 형식이라는 겁니다. 즉 순식값식에서 극형식법을 바꿨고 그 극형식법을 삼각함수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복소수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이 이론을 계속하고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요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숫자 대입해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봅니다. 세 번째 복소수법은 똑같은 겁니다. 복소수법은 앞에서 보세요. I1은 벡터 I1의 코사인 1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1 지금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들어갔기 때문에 삼각함수법을 했습니다. 그다음 I2의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2 삼각함수법인데 이것을 지금 요거 있죠. I2의 코사인 세타 2 이것 자체가 A가 되고요. I2의 사인 세타 2 얘가 B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A I1은 A 플러스 J B I2는 A 마이너스 JB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뭐다? 복소수법이에요. 이 값을 계산하면 그것이 복소수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인, 세타 대입해서 복소수법. 그 다음에 이 복소수법을 다시 극형식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 플러스 AB 어떻게 돼요? 얘가 A고요. 얘가 플러스 JB죠. 이렇게 C하면 크기와 각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 마이너스 JB 어떻게 되느냐? A고 마이너스 JB예요. 이렇게 다시 크기와 각도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식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보시면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류라고 할게요. 전류인데 얘가 I가 100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의 순식값식이에요. 근데 우리 전력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 100, 전류 10 이렇게 하면 그냥 계산하면 편하죠. 근데 전류가 100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이에요.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편하게 먼저 극형식법으로 나타냅니다. 극형식 I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루트 2 날아가고 사인 날아가고 오메가 t 날아가면 극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100에 30 이게 극형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요것만 떼서 나타내면 이것이 극형식입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100이고 각도가 30도입니다. 30도. 이것을 우리가 삼각함수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크기가 100이고 각도 30인 것은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는 요거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거 길이는 100분의 얘는 코사인 30도니까 얘는 얼마? 100에 코사인 30 플러스 J 얘는 얼마요? 100에 사인 30 맞죠? 이것이 뭐다? 삼각함수 형식이라는 겁니다. 삼각함수 형식. 그림 그려서 얘가 100의 코사인 30이고요. 얘가 100의 사인 30인데 얘는 각도가 90도가 있기 때문에 J를 붙여주는 겁니다. 삼각함수 형식. 그 다음 뭐예요? 복소수 형식이죠. 복소수 형식 뭐예요? 100의 코사인 30 계산해 보세요. 100의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50 루트 3 플러스 사인 30 2분의 1이니까 J의 50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소수 형식이란 거예요. 복소수 형식. 그 다음에 복소수 형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극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게요. 50 루트 3 플러스 J 50이란 것은 얘가 50 루트 3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J 50은 J는 90도라 그랬죠. 이게 50이란 겁니다. 50.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거 길이 어떻게 돼요? 요거 길이는 얼마? 루트에 50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하면 100이 나올 거예요. 100이. 이거 100. 각도 어떻게 하고? 각도는 이거 각도 어떻게 구해요? 아크 탄젠트에 얼마? 50 루트 3분의 50. 아크 탄젠트 50 루트 3분의 50 하면 3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복소수 형식 50 루트 3의 제50이 얼마? 크기는 100이고 각도는 30도인 이러한 극형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제가 공식으로 했던 그런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있죠.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바꿨고, 그 다음 그 극형식을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꿨고, 삼각함수 형식을 다시 복소수 형식으로 바꿨는데 이 복소수 형식 갖고 극형식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파수나 파형은 무시하고 크기와 위상만 갖고 벡터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연습해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이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표현이라고 해서 오일러의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은 2의 j 세타는 2의 j 세타에서 이 세타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도 이 오일러의 공식이 나왔었습니다. 뭐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일러 공식이에요. 이 오일러 공식은 헛수, j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들어가고 온갖 조화롭다 그런 공식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알 필요는 없죠. 이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일러 공식 2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요. 벡터 A는 A의 크기 있죠. A의 크기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것이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예. 오일러 공식 이것은 뭐 깊이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식 자체 암기만 조금 해주시면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극형식이거든요. 극형식. 왜냐면 조금 전에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V가 루트 2에 100에 사인 28 ft 플러스 30도 i가 루트 2 10에 사인 28 ft 플러스 60도라고 할게요. 그럼 전력은 뭐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러면 계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루트 2 곱하기 100 곱하기 사인 28 ft 플러스 3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의 28 ft 플러스 60 그렇게 곱한다는 건데 너무 복잡해지겠죠? 사인 곱하기 사인 하면은 주파수가 2배 돼버립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한 것처럼 극형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극형식으로 나타나면 100에 30 극형식으로 나타나면 10에 60. 그러면 우리가 얘들은 무시를 하고요. 얘들은 무시하고 어떻게? 100에 30 곱하기 10에 60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벡터 A고요. 얘가 벡터 B입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뭐다? 크기 100 곱하기 10 각도 30 더하기 60 이렇게. 네. 물론 이게 올바른 계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전략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극형식이 이렇게 계산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있죠?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벡터 A와 벡터 B를 곱한다고 하면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고 각도는 각도끼리 더합니다. 이거예요. 만약 벡터 A 나누기 벡터 B 하면 크기는 A에서 B를 나눠줍니다. 100 나누기 10을 하는 거죠. 각도는 뭐 A에서 B를 빼줍니다. 빼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순식값식이라고 했을 때 곱하면 얼마? 1000에 90이 나오고요. 나누면은 10에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는 다시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하고요. 나누기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빼줍니다. 이것이 벡터, 즉 극형식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벡터를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보통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보다 더하기 빼기가 더 쉬웠죠. 근데 이 벡터에서는, 극형식에서는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더 쉽고요. 더하기 빼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교재의 공식을 한번 보시면 V1이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고 V2는 루트 2 V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라고 하면은 V1 플러스 V2는 뭐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헛수는 헛수끼리 더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V1이 3 플러스 J4입니다. V1이 3 플러스 J4고요. V2가 뭐 5 플러스 J2라고 할게요. 5 플러스 J2. 그러면 얘를 더한다고 하면 V1 플러스 V2를 하면 벡터 V1, 벡터 V2를 더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요. 얼마? 8. 헛수는 헛수끼리 더합니다. 플러스 J6이에요. 그래서 벡터 V1과 벡터 V2를 더하면 8 플러스 J6이 됩니다. 그럼 이 8 플러스 J6의 크기는 얼마요? V1 플러스 V2는 크기가 얼마? 8 플러스 J6이니까 얘가 8이고 얘가 6이죠. 그럼 얘는 얼마? 피타고라스 정의어에서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각도는 얼마요?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뭐? 8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크기는 10이 되고요. 각도는 네, 뭐 4분의 3이니까 뭐 37도 정도 나오겠네. 네. 예,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했습니다. 더하기는 어떻게 해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헛수는 헛수끼리 더한다. 빼기는 실수는 실수끼리 빼고 헛수는 헛수끼리 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교재에는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재 공식이 이거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헛수는 헛수끼리 더한다. 예. 그리고 각도는 뭐 아크탄젠트의 실수분의 허수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렵게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한 방법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나오는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시면은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뭐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거나 나누고 각도는 각도끼리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하는데 더하기 빼기는요 바로 안 됩니다. 극형식으로 안 되고 이런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복소수 형식에서 실수는 실수끼리 헛수는 헛수끼리 더하고 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자꾸 뭐 다른 강의로 미뤄서 죄송한데 계산기 사용법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에 30 플러스 10에 60이다 이거 한다고요. 그러면 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에 코사인 30 플러스 J 30 플러스 10에 코사인 60 플러스 J에 사인 60 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헛수는 헛수끼리 다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계산기 하면 이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더 정확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부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무조건 계산기 사용법 동영상 숙지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손이 실수한 것은 우리가 뭐 금방 수동도 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다가 실수하면은 시험장에서는 더 당황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면 무조건 계산기 사용법 동영상 숙지하셔서 계산기로 두드려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피던스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우리가 저항이 전류분의 전압이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교류에서는 저항 성분이 임피던스 성분이 됩니다. 전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저항뿐만이 아니고 임피던스라는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전류의 벡터분의 전압의 벡터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계산기로 잘 두드려 보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2장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장이 전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왜? 전기에서는 대부분 교류를 사용하는데 그 교류의 시작이 2장입니다. 이 2장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가시느냐 못 갖고 가시느냐가 전체 전기에서 흐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복습까지 하려니까 더 힘들다. 하지만 이해되실 때까지 이 부분은 좀 더 반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 혹시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론을 하고 문제로 가셨다가 뭐 전체를 끝까지 보셨다가 다음에 다시 와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